이 영상물은 순수 창작물로 모든 실제 사건이 아님을 밝혀두며 아울러 모든 작품의 무단 복제 등을 금하며 저작권은 강철제국 작가에 있음을 밝혀둡니다. 지명 및 장비 등의 고증이나 사실관계는 창작물의 범위에서 이해하고 본 작품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2024년 10월 13일 미국 텍사스주 남서쪽에 있는 다이스 공군기지. 야심한 시각. 긴장된 분위기가 흐르는 가운데 기지 활주로에는 미군 오스프리 수송기가 엔진에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활주로 근처에는 몇 대의 군용 험비 차량과 50대로 보이는 안경을 쓴 한 중년 남성이 서 있습니다. 중년 남성의 주위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경호원처럼 대기하고 있었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이윽고 검정색 군복에 HK-426 소총을 든 탄탄한 근육질의 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중년 남자는 군복을 입은 그를 바라보면서 진중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잭, 자네의 첫 임무일세. 명심하게. 누구도 자네의 존재를 알아서는 안 되네. 잭이라는 남성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배낭을 메고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는 오스프리 항공기에 올라탔습니다. 거친 바람을 일으키며 오스프리는 날아올랐습니다. 중년의 남자는 오스프리가 멀리 날아갈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잭은 기체 안에서 임무에 필요한 장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15 컴포지션 폭약 4개, 소위 수류탄 2개, 고주파 위성 무전기 3개. 드론 등을 일일이 확인하며 그의 배낭에 주워 담았습니다. 그는 미션에 앞서 익숙한 감정이지만 약간의 흥분으로 심장이 두근거림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오스프리 승무원이 소리쳤습니다. 드랍포인트 1 미닛. 잭은 오스프리 안에서 낙하산과 배낭을 메고 일어나 뒷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항공기가 뒷문을 열자 엄청난 바람이 밀려왔고 그는 점프를 위해 카고도어 쪽으로 서며 캄캄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창공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잭은 할로 점프로 낙하고도까지 허공을 가르며 빠르게 내려오면서 한 달 전 자신이 이 임무에 투입되던 그 순간을 자연스레 다시 떠올렸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국방성 펜타곤 산하의 한 건물. 어서 오게. 잭, 자네에 대해선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난 이곳의 책임자 브라이언 국장이네. 우선 앉게나. 잭이 사무실 의자에 앉아 브라이언은 그를 바라보면서 천천히 하지만 진중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브라이언은 50대의 나이지만 매우 위험이 있어 보이고 함부로 할 수 없는 무언가 위압감이 몸 전체에서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네 그린베레에서 오래 몸담은 편이네. 15년 경력이면 자네 주특기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자 검은색 군복을 입은 남자가 다소 뜸을 들이더니 대답하였습니다. 네, 저는 그린벨에서 폭파와 통신, 이 두 가지를 주특기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전 국방부에서 육군 고등통신 개발 훈련에 참가,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방부에서 이곳으로 오라고 전출 명령을 받았습니다. 국방정보국이라고만 설명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여기는 국방성 산하의 기관인데 정확히 말하자면 군에 관련된 해외 첩보 활동을 담당하는 국방정보국으로 DIA라고 하는 곳이야. 24시간 전 세계 미군의 위협이 될 만한 요소를 감시하고 감청하고 최일선에서 미군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곳이라 보면 되네. 그 중에서도 위협이 될 요소를 찾아내 제거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지. 우리 부서는 미국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말고는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고 누구한테도 알려서는 안 되는 모든 비밀 첩보 및 공작 업무를 수행하고 있네. 국방첩보국이라고 하고 내가 이 첩보국 총책임자일세. 그럼 인재나 첩보원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군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 자네는 앞으로 전 세계 어디에든 언제든 갈 수 있어야 하네. 하지만 그 누구도 자네가 거기에 있다는 걸 알아서는 안 되지. 절대 흔적조차도 남겨서는 안 된다네. 그게 자네 일의 특성이야. 첩보국에 들어온 걸 환영하네. 자신 있나 앞으로의 할 일들에 대해서. 그린벨에서 복무하면서도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으니까 자신 있습니다. 자네의 현장 임무를 지원할 정보지원실 담당을 소개해주지. 금발의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웃으면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유난히 반짝이었습니다. 반가워요. 제시카라고 해요. 앞으로 당신이 현장에서 일할 때 지원 업무를 맡게 된 터라 저하고는 친해질 수도 있겠네요. 자, 당신이 현장에서 사용하게 될 장비를 설명해 줄게요. 우선 임무 시간은 주로 깜깜한 밤이라 야시경을 쓸 건데 이건 당신이 그린벨의 시절 사용하던 야시경보다 좀 더 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기존 빛을
증폭하는 방식에다간 열감지 영상과 거리 측정기까지 추가된 다중영역 방식의 야시경이에요. 다음은 매우 중요한 장비인데 여기에선 스마트 큐라고 불러요. 이것은 해킹 도구인데 사용 방식은 타겟 컴퓨터의 USB 접속 단자에 이 핀을 꽂거나 무선 라우팅 장비가 있는 곳은 자동으로 그 컴퓨터에 접속 가능해요. 그래서 그 컴퓨터에 패스워드나 보안 체계가 있어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백도어 해킹 장비예요. 아울러 본체에 달려있는 작은 안테나로 1초당 1GB까지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요. 자네에게는 다양한 총기류도 지급될 걸세. 하지만 명심하게. 우리가 원하는 건 람보가 아니라 그림차처럼 바람처럼 소리도 없이 적지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손에 넣게 해주는 것. 자, 자네의 첫 임무에 대해 설명해 주겠네. 멕시코 북부 쪽 소노라 지역에 있는 산타루시아 고지대지. 전에 안 보이던 레이더돔이 설치된 이 건물을 중심으로 몇 개의 건물이 새로 들어선 게 보이지. 멕시코 군 레이더 기지에 왜 우리 미군 정보국이 관심을 가지나요? 이 기지에 대한 NSA 감청 결과 우리 해병대 특수부대의 난민의 작전 내용과 마약 단속국 활동에 대해 무선 통신 내용들이 간간히 잡힌기 때문이야. 우리 NSA에서 어떻게 멕시코군 레이더 기지를 감청할 수 있나요? 그들이 사용하는 안테나 중 일부가 우리 노스룹 그루만사에서 제조한 ANTPS-78이어서 통신을 캐치할 수 있었어. 하지만 이 기지의 나머지 통신 안테나 돔은 멕시코 카마조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광역 복합 방식이라 통신 내용 전체를 다 파악할 수는 없다네. 추정하건대 이들이 콜롬비아 카르텔과 연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일 그렇다면 우리 해병대 특수부대와 마약 단속국 비밀 요원들의 안전을 보장 못하게 되네. 자네가 가서 해줄 임무는 크게 두 가지네. 첫째는 멕시코군의 이번 새로운 기지의 설립 목적과 실질적 배후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 둘째, 만일 이 기지가 콜롬비아 카르텔과 연관돼 있다면 해당 기지의 감청 시설과 통신 안테나 등을 전부 무력화시키는 것. 교전 수칙은 어떻게 되나요? 코드 블루인가요? 아니면 레드인가요? 코드 블루. 레벨 2로 하게나. 인명 피해는 없도록 하게. 멕시코군이 우리 적은 아니니까. 미션 투입 시간은 언제입니까? 24시간 이후 텍사스주 다이슨 공군기지일세. 거기에서 보자고. 빠른 속력으로 멕시코 상공을 고공강화로 내려오며 잭은 DCS에서 하루 전 받았던 임무 브리핑을 다시 상기하였습니다. 고공 낙하를 하던 잭은 드디어 낙하산을 펼치며 산타루시아 고지대로 내려오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 멀리 목표를 삼고 있는 레이더 기지가 육안으로 보였습니다. 기지 안은 대체로 어두워 보였고 지붕은 위장 도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터치다운. 잭은 멕시코 소노라 고산지대 숲에 무사히 낙하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조용히 목표 지점에 안착한 잭은 낙하산을 정리한 후 UHF 위성 안테나를 덤불 근처에 설치하고 장비들을 챙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선 첩보국의 통신 점검을 위해 첩교신을 보냈습니다. 화이트 쇄도! 여긴 대거 1. 랜딩 존 클리어. 내 말 잘 들리는가? 대거원. 잘 들려요. 드론 전개 바랍니다. 잭은 배낭에서 드론을 전개하고 옆에 위성 교신용 UHF 송수신기와 연동을 해놓았습니다. 멕시코 정글 속 하늘로 떠오른 드론은 주변을 한 바퀴 돌며 기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드론이 멕시코군 기지 인근의 상공에서 주변을 정찰하기 시작하자 잭도 작은 모니터로 기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기지 주변의 경계는 빽빽한 정글로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게 배치돼 있었고 3인조의 정찰 병력들이 외곽을 주기적으로 순찰하는 게 모니터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지 내 병력은 대략 30명 전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정문 쪽 6명, 건물 입구마다 2명, 그리고 3명의 순찰조가 동서남북으로 10분 정도의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기지 정문 쪽은 멕시코 육군 공수부대원들이 경계를 맡고 있어 빈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잭은 기지 병력의 대략적 규모와 경비병들의 순찰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드론으로 좀 더 정찰을 하였습니다. 드론에는 나이트 비전 카메라가 부착돼 있어 야간 관측이 가능한 장비였습니다. 그리고 침투로는 정문보다는 경사로가 심해 숨을 곳이 좀 있고 좀 더 우거진 기지 왼쪽으로 침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기어서 왼쪽 외곽의 철조망까지 가자 3명의 멕시코 병사가 다가오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숨죽이고 있던 잭은 병사들이 자신의 근처까지 다가오자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순간 그는 근처에 있던 작은 돌멩이를 주워들어 저 멀리 던졌습니다. 돌멩이가 날아가 부딪히며 소리를 내자 병사 3명은 이윽고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그쪽으로 다급히 움직이며 잭의 곁에서 멀어졌습니다. 잭은 야시경 렌즈 위쪽의 열상 렌즈 버튼을 눌러 다시금 주변을 조심스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 아무런 인기척이 없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 잭은 조금씩 외곽 철조망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그는 주위를 계속 둘러보며 철조망 아래를 절단기로 신속하게 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철조망을 절단하여 기지 안으로 접근한 잭은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발자국 소리를 최대한 낮추며 그는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맨 왼쪽의 건물 곁으로 접근한 잭은 희미하게 불이 켜진 건물의 문 아래서 작은 모니터에 검정색 튜브선이 달린 장비를 배낭에서 천천히 꺼내어 문 아래로 튜브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문 안쪽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사무실에는 군인 2명이 사무실 책상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몇 대의 컴퓨터가 켜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잭은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들어온 후에도 꾸벅꾸벅 졸고 있는 군인들 곁을 조용히 지나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2대의 컴퓨터가 있었는데 서류 파일이 많이 있는 컴퓨터로 조심스레 오리걸음으로 다가가 컴퓨터의 전원을 켰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나서 대충 안에 있는 파일들을 열어보았는데 부대의 인사조직도 같은 파일들이 나왔습니다. 이곳이 부대의 행정실 정도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순간 그의 뒤편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